주간 방송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해외여행 중에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해 한국인 7명이 숨지고 19명이 실종됐습니다. 추가 생존자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이 침몰한 시각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4시쯤입니다. 헝가리 현지 시간으로는 밤 9시쯤이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 허블레아니오가 뒤따라오던 크루즈 선박에 들이받쳤습니다. 관광객들은 부다페스트 야경 관람을 마치고 부두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강에 침몰한 유람선에는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 등 모두 3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33명 중에서 순수한 여행객은 30명이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같이 동행한 여행 가이드가 1명, 2분은 현지 가이드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지난 25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다음 달 2일 귀국하는 일정으로 동유럽 단체 관광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린이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족 단위 9개 단체 정도로 돼 있는 것만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숨진 것으로 확인된 한국인은 7명입니다. 실종된 한국인 19명과 헝가리 승무원 2명의 생사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구조된 한국인은 모두 7명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는 사고 전후로 많은 비가 내려 강물이 크게 불어났고 물살도 매우 빠른 상태였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이후 만 하루가 지나고 있습니다. 천금 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요. 사고 현장 연결해서 이 시각 구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광석 특파원, 한국인 탑승자 33명 중에 19명에 대한 소재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추가 구조된 사람이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추가 구조자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시각이 현재 밤 10시니까 어젯밤 9시쯤 사고가 난 이후 만 25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앞서 구조된 7명 외에 추가 구조자나 사망자 발견 소식은 없습니다. 네, 현재 구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지 시간 오늘 저녁 7시쯤 사고 현장에 크레인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침몰된 유람선을 인양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인양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헝가리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 유람선은 수면 4, 5m 아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침몰된 유람선을 인양하기 위해서는 수중 선체를 확인한 뒤 지탱하는 앵커링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현재 그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 작업이 끝나야만 본격적인 인양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잠수부 1명이 투입됐는데요. 투입된 지 2분 만에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너무 물살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현재 추가 잠수부 투입은 어려운 것으로 헝가리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물살도 그렇고 구조에 날씨가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요. 현재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 사고 전후로 쏟아졌던 폭우는 오늘 낮부터 잦아들기 시작해 현재는 거의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되면서 주변은 어두워졌지만 구조 작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사고가 났던 마르기트 다리 앞 바로 앞인데요. 지금 다리 밑에서는 어제 사고 현장에 투입됐던 군함이 구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선박을 동원해서 침몰 선박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표시하는 작업도 계속 수행 중입니다. 네, 사고 지역에 며칠 동안 폭우가 내렸다고 들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네, 폭우 때문에 물살이 거세서
수색 작업에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현재 다뉴브강의 수위는 5m를 넘어섰고요. 곧 6m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수색 작업이 선뜻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실종자 수색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네, 부다페스트 관리 재난국을 비롯해서 헝가리 당국은 인양 작업과 함께 선체 수색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지점 하류에 대한 수색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이곳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하류에서도 발견이 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군함과 소형 구조선들이 투입이 돼서 하류에 대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특히 현지 경찰은 수색 범위를 하류 30km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실종자들이 무사히 귀환할 가능성,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사고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추가 구조자 소식 없이 다시 밤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악천후로 인해서 초반 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현재 수온은 한 10도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체감 기온은 영하를 맴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종자들이 계속 떠내려갔거나 아직 선체에 남아있다면 매우 위급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현재 밤이 깊었지만 현지 시민들은 강가에 나와서 빠른 구조를 기다리는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네, 정부 신속 대응팀 가운데 선발대가 현지에 도착해서 구조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출국한 강경화 장관도 오늘 현지에 도착하는 대로 현장 지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교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은 기자, 신속 대응팀이 현지에서 활동을 시작했다고요? 네, 일단 관련 사항이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쯤이면 도착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구조에 실제로 투입됐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에 진척이 있었습니다. 사망한 7명 가운데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는데요. 사망자 신원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사망자 신원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지문 감식반 파견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헝가리 당국은 사고 선박 인양과 수색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고 수색 구조대는 작업 범위를 다뉴브강 하류 30km 지점까지 넓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현장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수색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출국한 강경화 장관도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쯤,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낮 3시쯤 부다페스트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 장관은 출국 전 초머 모세 주한 헝가리 대사를 만났는데요. 양국 팀이 적극 협조해서 최대한의 인명 구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사건 조사라든가 법적 절차, 피해자 보상 문제도 헝가리 정부 측에 최대한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신속대응팀도 당초 18명에서 39명으로 확대됐는데 먼저 도착한 선발대부터 현장 상황 파악과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등 다뉴브강 하류 인접 국가에도 구조와 수색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네, 피해자 가족들 가운데 10명은 오늘 새벽 1시쯤 인천공항을 떠나 부다페스트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로 29명의 가족이 현지로 출발할 예정인데요. 인천국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민수 기자, 공항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인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 10명과 이들을 안내할 여행사 직원 2명이 간밤에 부다페스트로 떠났는데요. 이들을 태운 카타르 항공 여객기는 경유지인 도하를 향해 예정보다 10분가량 늦은 새벽 1시 26분쯤 인천공항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도하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현지 시각 오늘 오후 1시쯤, 우리 시각으로 오후 8시쯤 부다페스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들을 포함해 오늘 하루 모두 40명의 가족이 현지로 향할 예정인데요. 나머지 가족 29명은 오늘 오후 1시를 전후해 이곳 2터미널에서 출국합니다. 한 명은 미국에서 현지로 바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프랑크푸르트와 빈, 파리행 대한항공 여객기 3편에 나눠 탈 예정인데요. 프랑크푸르트와 파리에선 다른 항공편으로 갈아타고 빈에선 육로를 통해 현지 시각 오늘 저녁 늦게 부다페스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사고 수습을 위한 헝가리행도 속속 계속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어제 오후 1시에는 참 좋은 여행사 선발대 직원 14명이 출국했고요.
외교부 신속대응팀도 현장 상황 파악과 수습을 위해 선발대가 우선 출발했습니다. 소방대응팀 12명과 해군 해난구조대원 7명, 해경특수구조단 6명 등도 어제 저녁 헝가리로 급파됐습니다. 해난구조전대 강기영 중령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뉴브강의 물살이 세 걱정이라면서도 현지 공간과 협력해 최선을 다해서 구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어젯밤 공항에서 헝가리 대사를 접견한 뒤 현장 지휘를 위해 부다페스트로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헝가리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헝가리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앞서는 긴급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소집해 실종자 수색 구조 작업에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홍성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후 약 15분 동안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헝가리 정부의 적극적인 구조 활동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후속 지원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에 오르반 총리는 한국 대표단과 협조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배 위치를 찾아 인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또 잠수부와 의료진 200명이 현장에 나가 적극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오르반 총리는 말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파견한 긴급 구조대가 헝가리 구조팀과 공조하에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모든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물리적인 구조뿐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성심껏 돕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긴급 대책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라고 강조하고 신속한 구조 수색을 지시했습니다. 주변국과 협의해서 구조 전문가와 장비를 긴급히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외교부의 신속 대응팀에 이어 세월호 구조 유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해군 해난구조대와 해경구조팀 등 모두 27명의 후속 구조대를 급파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헝가리 현지 경찰이 사고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두 방향에서 찍힌 영상에는 뒤따라오던 대형 크루즈선이 유람선을 들이받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대형 크루즈선이 앞서가던 유람선 허블레아니를 들이받습니다. 충격을 받은 허블레아니는 훨씬 더 큰 배의 힘에 그대로 밀려갑니다. 허블레아니가 크루즈선에 들이받친 후 침몰하기 직전까지의 상황이 헝가리 경찰이 공개한 이 영상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Amint mennek ott a hajók, ez ugye a Hableány és a Viking nevű hajóról van szó. Maga a Hableány egyébként az ütközés követően körülbelül 7 másodpercen belül az oldalára fordul és elsüllyed. 경찰은 사고 직후인 9시 15분쯤 처음 사고 소식을 접수했고 10분 뒤 구조요원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유람선에 탔던 한국인 33명 가운데 구조된 사람은 7명, 각각 밤 9시 31분과 36분에 발견됐습니다. 구조 작업에는 전문 구조요원 등 200여 명이 투입됐고 선박 7척도 동원돼 다뉴브강 전체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뒤로 강물이 불어나고 물살마저 강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Jelen pillanatban ez nagyon megnehezíti a hatóságok munkáját, így nekünk a rendőrségnek is. 침몰 원인도 조사 중입니다. 선박 국적을 확인해 보니 허블레아니는 헝가리 선박, 크루즈선은 우크라이나 선박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배를 언제 어떻게 끌어올릴지는 현재 논의 중이고 이르면 오늘 인양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네, 방금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허블레아니호는 훨씬 더 큰 크루즈선에 받쳐 밀려가면서 침몰했는데요. 기현정 기자가 침몰까지의 상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밤, 부다페스트는 저녁이 되면서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부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람선들은 정상적으로 배를 운항했고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 허블레아니 역시 야경 투어에 나섰습니다. 허블레아니는 1시간여 투어를 마치고 돌아가기 위해 머르기트 다리 쪽으로 향했고 대형 크루즈선이 허블레아니를 뒤따릅니다. 허블레아니가 교각 안쪽으로 들어설 때 크루즈선이 갑자기 앞서가던 허블레아니의 후미를 추돌합니다. 허블레아니는 큰 배의 힘에 교각을 지나서까지 밀려나갑니다. 많은 비로 강물 수위가 5m에 이르고 곳곳에 소용돌이가 있던 상황.
충격으로 전복된 허블레아니는 급류에 휘말린 듯 빠른 속도로 침몰했습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 네, 현지 날씨도 폭우가 내려 피해를 키웠습니다. 다뉴브강의 수위는 평소보다 훨씬 높아진 상태였고 유속이 빨라져서 구조를 어렵게 했습니다. 체온을 훨씬 밑돈 수온도 문제였습니다. 보도에 서재희 기자입니다. 사고 직후 CCTV에 찍힌 다뉴브강의 모습입니다.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는 찻길 바로 아래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 강의 수위는 찻길 한참 아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평소 4m 정도였던 수위가 5m를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A typical day is no rainy. It's very good skies, very good light. 수위가 이렇게 높아진 건 매년 5, 6월에 몰리는 부다페스트의 강우 특성 때문입니다. 사고 당일 부다페스트에는 오후 3시 이후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사고가 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집중호우는 계속됐습니다. 물살도 거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강물이 불어난 상황에서 곳곳에 소용돌이가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빨라진 물살은 구조대원들의 수색도 어렵게 했습니다. 점점 더 강해지는 물살 때문에 수색이 어려워지는 중입니다. 체온을 훨씬 밑돈 수온은 탑승객들에겐 큰 위험이 됐고 구조대 투입에도 걸림돌이 됐습니다. 다뉴브강의 수온이 당시 10에서 12도에 불과했고 구조작업에 참여한 잠수부는 강한 조류와 낮은 수온 때문에 구조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네, 사고가 발생한 다뉴브강 유람선 투어는 동유럽 여행의 필수 코스로 인식될 정도로 세계적인 관광 상품입니다. 평균 유속이 한강보다 빠르지만 유람선 코스 내내 유람선 업체 측은 구명조끼 하나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사고 이후 저희 KBS에 쏟아졌습니다. 현장에서 구명조끼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경험담도 나왔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질 무렵이면 다뉴브강엔 배 위에서 부다페스트의 야경을 보려는 인파가 몰립니다. 지난해 8월 KBS 직원이 이곳을 찾았을 때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광용 유람선들의 운항은 그대로 이뤄졌습니다. 수십 척의 배들이 한꺼번에 비슷한 코스를 돌다 보니 배들의 간격이 너무 가까워져 걱정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옷을 입고 입 모양이 보일 정도로 가깝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배들이. 강폭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서울의 한강보다. 그리고 배가 자체가 엄청 많고. 안전 요원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비상 상황 시 행동 요령도 듣지 못했습니다. 난간의 높이는 지금 영상에서도 보이시겠지만 허리춤도 안 돼요. 유람선 직원에게 구명조끼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배엔 구명조끼나 구명정은 없단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승무원이나 위기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확인했을 땐 특별히 찾을 수가 없었고 혹시 운전하는 분만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는 했었고요. 올 초까지 참 좋은 여행사의 다뉴브강 코스에서 여행객을 인솔했던 우종필 씨는 다뉴브강의 평소 유속이 한강보다 빨랐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3-4배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가 수심도 5m, 6m 되는 구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사태였다고 봐야죠. 우 씨 역시 유람선들 대부분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들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태까지 저도 구명조끼 있다는 얘기를 못 들은 게 사실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구비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사고가 난 유람선 하블레아니에 구명조끼가 비취돼 있었는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탑승객들을 상대로 구명조끼를 입으란 안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네, 취재 기자와 함께 당시 상황과 현재 구조 계획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수색 결과 지금 추가 구조자가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부다페스트가 현지 시각으로 지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지금 사고가 난 지 하루하고도 1시간이 지났는데요. 앞서 구조된 7명 외에는 아직까지 추가 구조 소식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인 7명이 숨지고 7명이 구조됐고요. 우리 국민 19명과 헝가리인 2명 포함해서 총 21명을 지금 수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수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우선 지금 현지 유속이
굉장히 빠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수부 한 명이 투입이 됐었지만 물살이 급해서 급하게 다시 복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잠수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헝가리 당국은 하류로 수색 작업을 넓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뉴브강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쪽으로 30km까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악천후가 피해를 더 키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현재 날씨는 어떤가요? 예, 우선 현지 시간으로 어제 낮부터 이제 내리던 비는 좀 그쳤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비가 내렸었기 때문에 수위가 좀 높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속도 계속 빠르기 때문에 이 수색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실종자들의 구조 소식이 빨리 들려왔으면 좋겠는데요. 그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아까 보도에도 나왔는데요. 구명조끼를 평소에 착용하지 않는다고 하죠. 예, 우선 이 상품을 이용했던 분들이나 교민들 증언에 따르면 그 구명조끼를 평소에도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또 생존자 증언 중에서도 구명조끼가 없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추가로 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사고 당시가 유람선 투어가 끝나고 이제 돌아올 쯤이었기 때문에 갑판 위에 승객들이 선내로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여행사 측에서도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 선내 수색 작업도 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 대책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젯밤에 강경화 장관이 현지로 떠났죠. 예, 어젯밤 강경화 장관이 출국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8시쯤,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낮 3시쯤에 부다페스트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 장관은 출국 전에 주한 헝가리 대사를 만나서 협조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지금 또 어제 외교부 직원들 포함해서 선발대 정부 신속대응팀 선발대도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 반쯤에 도착을 했고요. 또 국제구조대, 심해 잠수 요원들과 해군 해난구조대를 포함한 후발대 27명이 어젯밤 인천공항을 출발해 오늘 아침 8시 40분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 8시 40분쯤 부다페스트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합동 신속 대응팀도 꾸렸는데 규모가 확대가 됐습니다. 예, 원래 당초 발표는 18명이었는데 39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는 세월호 수색 작업에도 참여를 했던 해군 해난구조대 7명도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요. 네, 도착하는 대로 수색 작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누구보다 수색 성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가족들일 텐데요. 그 가족분들은 현지에 도착을 하셨나요? 예, 우선 오늘 새벽 1시 반쯤에 피해자 가족분 10명이 카타르 항공편을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오후 8시쯤에 현지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이제 출발한 가족을 포함해서 가족 40명이 총 현지로 갈 예정입니다. 나머지 가족 29명은 오늘 오후 1시를 전후해서 출국을 하고 현지 시각으로는 오늘 저녁 늦게 부다페스트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까지 파악된 사고 경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요? 예, 우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다뉴브강 야경을 이제 관람을 한 뒤에 이제 돌아오고 있는 길이었는데요. 대형 다른 크루즈선이 이제 들이받은 뒤에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선박 같은 경우에는 바이킹 시긴호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길이 같은 경우에도 허블레아니의 5배로 훨씬 더 큰 배입니다. 그래서 사고 충격이 허블레아니호에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허블레아니호 해당 선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70년 전에 건조된 오래된 배라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예, 2003년에 운항은 시작했지만 건조된 거는 1949년에 건조가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배인 것으로 보이고요. 최대 정원은 60명이지만 통상적으로는 45명 정원이었다고 하고요. 길이는 27m 정도로 크지 않은 소형 선박에 해당하는 배였습니다. 네, 그 허블레아니호와 추돌한 선박, 그 거대한 크루즈선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됐나요? 예, 바이킹 시기노, 이제 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한 것으로 보이는 바이킹 시기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도 3배가 넘습니다. 190명이 탈 수 있는 배여서 훨씬 허블레아니호보다 큰 배였는데요. 특히 허블레아니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층이 5개의 공간이었고 네. 아래층은 실내 식당인 이중 갑판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그 지금 선실 안에 당시에 고객들 그 승객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탈출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당시 상황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김민지 기자와 함께 사고 당시 상황과 현재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이후 만 하루가 지나고 있습니다. 천금 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요. 사고 현장 연결해서 이 시각 구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광석 특파원, 한국인 탑승자 33명 중에 19명에 대한 소재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추가 구조된 사람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추가 구조자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시각이 현재 밤 10시 20분을 넘었으니까 어젯밤 9시쯤 사고가 난 이후 만 25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초반에 구조된 7명 외에 추가 구조자나 사망자 발견 소식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조 작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현지 시각 저녁 7시쯤 크레인 한 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선박에 대한 인양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인양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헝가리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 유람선은 수면 4, 5m 아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선박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선체 상태를 확인한 뒤 지탱하는 앵커링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그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작업이 마무리돼야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장에 잠수부 1명이 투입됐지만 물살이 거세서 2분 만에 복귀했습니다. 추가 잠수부 투입은 현재로선 힘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구조에 날씨가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요. 현재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사고 전후로 내렸던 폭우는 어제 낮부터 잠잠이 되기 시작해서 현재는 그친 상태입니다. 밤이 됐고 어두워졌지만 구조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고가 났던 마르기타 다리 바로 앞인데요. 어제 낮부터 투입된 헝가리 군함은 다리 밑에서 구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소형 선박들도 동원돼서 사고 유람선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표시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 지역에 며칠 동안 폭우가 내려서 이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요. 구조에도 어려움이 있죠. 네, 폭우로 물이 불어나면서 수색 작업에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현재 다뉴브강의 수위는 5m를 넘었고요. 곧 6m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물이 거세지면서 수색 작업의 속도가 선뜻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실종자 수색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네, 현재 부다페스트 재난관리국을 비롯해서 헝가리 당국은 주로 하류에 대한 수색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다리 남쪽 30km 범위까지 확대를 했고요. 구조선들이 동원돼서 하류에 대한 수색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만 하루가 지나고 있는데요. 실종자들이 무사히 귀환할 가능성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추가 구조 소식 없이 다시 밤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온은 10도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 기온은 영하를 맴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밤이 깊었지만 현지 시민들은 현장에 나와서 강을 바라보면서 추가 구조 소식이 있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다페스트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네, 정부 신속 대응팀 가운데 선발대가 현지에 도착해 구조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출국한 강경화 장관도 오늘 현지에 도착하는 대로 현장 지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은 기자, 신속 대응팀이 현지에서 활동을 시작했다고요?
신속 대응팀이 현지에서 활동을 시작했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시간쯤 전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제 구조 현장에 투입됐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아마 현장 대응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에는 진척이 있었습니다. 사망한 7명 가운데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는데요. 사망자 신원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사망자 신원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지문 감식반 파견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헝가리 당국은 사고 선박 인양과 수색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고 수색 구조대는 작업 범위를 다뉴브강 하류 30km 지점까지 넓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현장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수색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출국한 강경화 장관도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쯤,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낮 3시쯤 부다페스트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 장관은 출국 전 초머 모세 주한 헝가리 대사를 만났는데요. 양국 팀이 적극 협조해서 최대한의 인명 구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사건 조사라든가 법적 절차, 피해자 보상 문제도 헝가리 정부 측의 최대한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신속 대응팀도 당초 18명에서 39명으로 확대했는데 먼저 도착한 선발대부터 현장 상황 파악과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등 다뉴브강 하류 인접 국가에도 구조와 수색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네, 단체 관광객들이 이용한 여행사 참 좋은 여행사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취재진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 여행사 직원들이 부다페스트 현지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여행사 대책본부 연결해서 밤사이에 새로 들어온 소식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어제 사고 수습을 위해 헝가리로 출발한 여행사 직원 14명이 현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들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 30분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저녁 8시 30분쯤 부다페스트 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구조된 관광객들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병원 등으로 찾아갔고 나머지 일부는 현지 사고대책본부인 호텔로 바로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는 관광객의 가족 10명이 인천공항에서 부다페스트로 떠났는데요. 2013년생인 최연소 실종자의 가족들을 포함해 모두 4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나머지 29명의 가족들도 오늘 대한항공 3개 노선을 나눠 타고 현지로 출발하게 됩니다. 여행사가 어젯밤 9시 20분 마지막 5차 브리핑 때 현지로 갈 관광객 가족 등의 수를 40명이라고 발표했고 외교부가 2시간 뒤 43명의 가족이 현지에 갈 거라고 전해 숫자가 엇갈렸는데요. 여행사 측은 당초 파악한 40명의 가족들이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참 좋은 여행은 현지 유람선 관광 일정을 모두 중단한 상태고 또 같은 관광 상품을 예약한 고객들의 불안감을 고려해 일단 내일로 예정된 여행 일정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현재 여행사 직원들이 도착했기 때문에 이후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구 참 좋은 여행사 사고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네, 이번 사고는 우리 여행객들이 타고 있던 유람선을 대형 크루즈선이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는데요. 항로 사이트를 통해 당시 해당 배들의 항적도를 살펴봤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 유람선 허블레아니가 북쪽 부두를 출발한 시각은 현지 시각 8시 22분. 실시간 선박 위치를 추적하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을 통해 사고 유람선 허블레아니의 당시 운항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남쪽을 향해 내려가는 유람선은 물살에 힘입어 한때 최고 항속이 11.4노트까지 올라갑니다. 출발 13분 만에 유람선은 180도 방향을 바꿔 다시 출발지로 향합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속도는 4노트 안팎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밤 9시 5분. 도착지를 불과 500여 미터를 앞둔 마가리따리 바로 앞. 유람선 허블레아니는 사고로 운항을 멈춥니다. 허블레아니를 들이받은 건 대형 크루즈 선박 바이킹식인. 이 배의 항적도 추적해봤습니다. 밤 8시 45분 남쪽 부두를 출발한 바이킹식기는 15분 뒤 속도를 크게 높이더니 6노트 이상의 빠른 속도로 허블레아니 뒤로 접근합니다. 20분 뒤인 9시 5분 크루즈선 바이킹식인이 허블레아니를 들이받습니다.
추돌 직후 바이킹 식인의 속도는 3노트 조금 넘는 수준, 속도가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이 항적도에 고스란히 기록됐습니다. 사고 뒤에도 바이킹 식인은 멈추지 않고 운항을 계속했고 45분 뒤 북쪽 부두에 정박했습니다. 가라앉는 유람선 허블레아니의 탑승객 구조에 처음 나선 것은 인근을 지나던 다른 선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네, 이번 사고를 당한 관광객들 가운데는 유독 가족들끼리 함께 여행을 떠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행을 앞두고 설레던 모습을 떠올리며 남겨진 가족들은 지금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딸과 아내, 처남의 처형까지 가족 4명이 사이좋게 떠난 유럽.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간신히 건강을 찾은 처남을 위해 가족 전체가 모처럼 큰맘 먹고 준비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여행 한번 가자. 그래서 우리 처형이 좀 많이 여행 경비를 좀 많이 댔어요. 다행히 딸과 아내는 지나가던 배에 구조됐지만 다른 2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삼촌하고 이모 얼굴 확인하라 그러면 확인 못할 것 같다고. 아빠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고. 남은 가족들은 제발 생사만이라도 알고 싶다고 호소합니다. 다른 가족들도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있을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것도 이름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지금 여태까지 시간이 몇 시간 흘렀어. 옛 동료들과 함께 부부 동반 여행을 떠났던 63살 최모 씨도 실종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금슬이 좋고 마을 일도 열심히 했던 최 씨 부부. 아내 이모 씨는 사망 소식이 전해졌지만 최 씨만이라도 기적처럼 살아 돌아오기를 이웃들은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날 크로아티아 간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렇게 어떻게든지 좀 무사했으면 좋겠는데.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 구조의 소식이 들려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네, 헝가리 현지 경찰 당국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만 현지 언론에서는 이번 사고가 인재라는 분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역은 평소에도 유람선으로 붐비는 지역인데 크고 작은 배들이 뒤엉켜서 그만큼 사고 위험도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다뉴브강은 야경을 볼 수 있는 저녁 시간이면 평소에도 70대가 넘는 유람선들로 붐볐습니다. 헝가리 현지 언론은 헝가리 정부가 선박 통행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다페스트 지역의 밤은 선박들로 포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크루즈선 같이 큰 배와 작은 유람선들이 뒤엉켜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때문에 헝가리 정부가 최근 다뉴브강에서 대형 선박들의 야간 운항을 제한하고 나섰지만 이번 사고가 났던 마르기트 다리는 예외였습니다. 헝가리 현지 언론에서는 이런 이유로 이번 사고가 인재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고 발생 당일 부다페스트에는 50mm가 넘는 큰 비가 와서 강물이 범람 수준으로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강풍에 물결도 거셌습니다. 하지만 시야가 나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항은 강행됐습니다. 사고 선박에 구명조끼가 비치돼 있었는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구명조끼에 대한 비치 여부와 안전 교육 여부는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헝가리 경찰 당국은 사고를 낸 선박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헝가리 현지 언론은 선박의 운항 기록이 블랙박스에 남아있기 때문에 선박이 인양되면 정밀한 원인 분석이 가능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오는 70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배였습니다. 승무원도 승객에 비해 턱없이 적었던 데다 평소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의 제조 현판입니다. 1949년 소련에서 만들어진 배라고 쓰여 있습니다. 70년 선령의 배, 노후화가 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래되고 막 타기 위해서 배를 딱 봤을 때 이거야? 완전히 이제 이런 느낌 있죠. 이제 저도 그런 느낌 받았으니까 육안으로 봐도 이걸 갖고 유람할 수 있을까 그냥.
소유회사 측은 해당 선박이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받았고 사고 당시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의 크기가 작은 것도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꼽힙니다. 허블레아니호의 크기는 길이 27m에 너비 5m, 정원 60명의 소형 선박입니다. 반면 허블레아니를 추돌한 것으로 보이는 바이킹 시긴호는 길이가 135m로 허블레아니의 5배, 정원도 190명으로 3배가 넘습니다. 사고 충격이 허블레아니호에 집중된 이유입니다. 위층은 5개 공간으로 아래층은 실내 식당으로 쓰였던 배의 이중갑판 구조. 바깥에 노출된 위층보다 실내인 아래층 승객들이 탈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고 당시 30여 명 승객의 안전을 책임진 승무원은 배를 모는 사람을 포함해 단 2명뿐이었습니다. 대피를 시키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인원입니다. 평소 안전교육조차 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나머지 9명 쫓기는 잘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현지 승무원이 그 배를 출발한과 동시에 그 한국과 같이 그 영상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설명을 해줄 줄로 믿고 있었지만은 저는 그런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허블레아니호는 지난 2017년 다뉴브강 부두를 들이받은 적이 있다는 현지 보도도 나오는 상황. 헝가리 당국은 유람선을 인양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힐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네, 다뉴브강 유람선 관광은 부다페스트를 찾는 여행자들에겐 꼭 체험해보고 싶은 필수 코스로 꼽힙니다. 국내 여행사들이 내놓는 패키지 상품도 많은데요. 그런데 이번 사고에서 모두 주로 현지의 영세 업체들과 계약을 맺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부다페스트를 관통하는 다뉴브강. 강을 따라 국회의사당과 부다 왕궁, 세체니 다리 등 주요 명소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왕복 8km가량 되는 거리를 1시간 정도 운행하는 코스는 관광객들에겐 필수 코스로 꼽힙니다. 야경 투어 시 유람선을 타는 게 여기 워낙 유명한 상품이어서 평소에 지인이나 뭐 가족분들이 오시면은 1년에 한 2-3번은 최소한 타봤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 사이트에서도 유람선 투어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탑승권만 파는 만원대 상품부터 여러 일정이 포함된 10만 원대 상품까지 가격대도 다양합니다. 상품과 업체에 따라 유람선의 크기도 제각각입니다. 탑승 인원이 100명이 넘는 큰 유람선도 있지만 작은 유람선을 단기 임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명 넘는 단체가 패키지 여행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 여행사에서 쓰는 배는 대부분 개인이 하는 거 아마 임대해갖고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로 영세한 업체를 많이 쓰더라고요. 경쟁이 심해지면서 여행사들이 현지 영세업체를 활용하고 안전대책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그젯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헝가리 부다페스트 교민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설치며 구조 상황을 살피고 지인들의 안부를 물었는데요. 김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헝가리 유학 중인 정대한 씨는 사고 소식에 잠을 못 이루다 새벽에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금 시간 4시 36분이고 휴게소당 근처에서 사고가 났다고 했는데 지금 이 배 한 척이 일단은 이 근처를 계속 돌면서 수색을 하고 있어요. 구조 작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걱정 속에 한동안 사고 현장을 서성였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약간 경찰도 보이지 않고 뭔가 그랬다는 게 굉장히 그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이 새벽에 되게 고요했거든요. 그냥 되게 보면서 약간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좀 약간 표현이 안 될 만큼 좀. 교민들 사이에선 안부를 묻고 사고 소식을 전하는 전화와 문자들이 수없이 오갔습니다. 다들 괜찮냐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서로 상황도 묻기도 하고. 워낙 유속이 빠르니까 거기에는 구조대원이 몇 명 없고 다 밑으로 내려간 것 같다고 지금 다 교민들이 다 그쪽 가서 확인해봤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궂은 날씨로 구조가 난항을 겪는 상황. 헝가리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이렇게 비 내리다가는 강변도로까지 곧 있으면 차겠다. 차게 되면은 아마 그때는 배 아예 안 뜰 거다. 그런 얘기는 하긴 했어요. 교민들은 추가 구조 소식이 들려오기를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네,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없거나 안내를 받지 못한 채 유람선에 탑승하는 건 사실상 일반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이곳을 다녀온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런데도 여행객 안전에 최종 책임을 져야 할 여행사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답변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뉴브강을 오가는 유람선. 낮은 가판 난간을 따라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다뉴브강 유람선 관광은 수년 전부터 한국인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헝가리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하지만 유람선을 탈 때 구명조끼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착용해야 하는지 안전수칙을 들은 적이 없다는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안전요원도 한 명도 없고, 또 구명조끼라든가 튜브라든가 보트라든가 이런 것도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인솔자는 그냥 어디서 사진 찍으면 잘 나온다 이기고.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안전수칙이나 대처 요령을 안내받지 못한 채 유람선 관광을 하는 게 이곳에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합니다. 안전장구에 대한 착용도 없었고, 또 안전에 대한 어떤 수칙을 설명해 주는 것도 없었고, 구명조끼는 제가 설명드린 적도 없고 착용도 안 했고요. 이번에 사고가 난 참 좋은 여행사도 안전사고 대비에 둔감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좀 확인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죠. 저희가 저희 잘못이죠. 그게 만약에 잠실유람선에 구명조끼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좀 만약에 없었다면 지적을 해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하거나. 참 좋은 여행사는 지난 8년 가까이 다뉴브강 유람선 관광을 여행 코스에 넣어 팔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람선에 구명조끼가 비치됐는지 안전수칙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이후 만 하루가 지나고 있습니다. 천금 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요. 사고 현장 직접 연결해서 이 시각 구조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석 특파원, 한국인 탑승자 33명 중에 19명에 대한 소재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추가 구조된 사람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추가 구조자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시각이 현재 밤 10시 40분을 넘었으니까 어젯밤 9시에 사고가 일어난 이후 만 26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앞서 구조된 7명 외에 추가 구조자나 사망자 발견 소식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구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현재 시각 저녁 7시쯤 크레인 한 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곧 선체 인양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인양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헝가리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 선박은 수면 4, 5m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선박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선박의 상태를 확인한 후 지탱하는 앵커링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현재 이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작업이 마무리돼야 본격적인 인양 작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 잠수부 한 명이 투입됐는데요. 물살이 거세서 2분 만에 복귀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잠수부 투입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구조에 날씨가 미치는 영향이 큰 텐데요. 그곳의 현재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사고를 전후해서 내리던 폭우는 점차 잦아들기 시작해서 지금은 완전히 그친 상태입니다. 밤이 됐고 어둠이 깔렸지만 현재 구조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투입된 헝가리 군함은 현재 다리 밑에서 구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소형 선박들도 동원돼서 사고 선박이 있을 만한 지점을 표시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 지역에 며칠 동안 폭우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폭우로 불어난 물로 물살이 거세서 수색 작업에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현재 다뉴브강의 수위는 5m를 넘어섰고요. 곧 6m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선뜻 수색 작업이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실종자 수색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네, 부다페스트 재난관리국을 비롯해서 헝가리 관계 당국은 하루에 대한 수색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자 시신 중에 일부가
사고 지점으로부터 하루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현지 경찰은 수색의 범위를 사고 지점으로부터 30km 바깥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군함과 구조선 등이 동원돼서 하류에 대한 수색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실종자 중에서 생존자가 빨리 구조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실종자들이 무사히 귀환할 가능성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사고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밤이 다시 깊어졌지만 추가 구조자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반의 악천후로 인해서 초반 수색이 빨리 진행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이 큽니다. 현재 수온은 10도 안팎이고요. 체감 기온은 영하를 맴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실종자들이 멀리 떨어져 내려갔거나 또 선박 안에 갇혀 있다면 매우 위급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밤이 깊었지만 현지 일부 시민들은 강가에 나와서 빠른 구조 소식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네, 단체 관광객들이 이용한 여행사 참 좋은 여행에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밤사이에 어떤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는지 연결하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어제 출발한 여행사 직원들은 현지에 도착했나요? 네, 밤사이 어제 사고 수습을 위해 헝가리로 출발한 여행사 직원 14명이 현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 30분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저녁 8시 30분쯤 부다페스트 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구조된 관광객들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병원 등으로 찾아갔고, 나머지 일부는 현지 사고대책본부인 호텔로 바로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는 관광객의 가족 10명이 인천 공항에서 부다페스트로 떠났는데요. 2013년생인 최연소 실종자의 가족들을 포함해 모두 4가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나머지 29명의 가족들도 오늘 대한항공 3개 노선을 나눠 타고 현지로 출발하게 됩니다. 여행사가 어젯밤 9시 20분쯤 마지막 5차 브리핑 때 현지로 갈 관광객 가족 등의 수를 40명이라고 발표했고, 외교부가 2시간 뒤 43명의 가족이 현지에 갈 거라고 전해 숫자가 엇갈렸는데요. 여행사 측은 당초 파악한 40명의 가족들이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참 좋은 여행은 현지 유람선 관광 일정을 모두 중단한 상태고, 또 같은 관광 상품을 예약한 고객들의 불안감을 고려해 일단 내일로 예정된 여행 일정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현지에 여행사 직원들이 도착했기 때문에 이후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구 참 좋은 여행사 사고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네, 이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이 시각 현지 상황과 사고 당시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구조 계획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현재 수색 결과 추가 구조자가 발견됐나요? 네, 지금 부다페스트 현지가 지금 시각 밤 11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가 난 지 만 하루가 넘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구조된 7명 외에 추가 구조 소식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인 7명이 숨지고 7명이 구조됐고, 우리 국민 19명과 헝가리인 2명, 총 21명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수색이 좀 잘 진행이 돼야 할 텐데 수색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지금 우선 강의 유속이 굉장히 빠른 상황입니다. 헝가리 당국은 빠른 유속을 감안해서 실종자들이 강을 따라서 인접국 부근까지 떠내려갔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30km까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날씨와 수위 때문에 구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금 일단 현지에서 내리던 비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낮부터는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수위도 높고 유속도 빠른 상황입니다. 특히 헝가리 경찰청이 공개한 7명의 사망자 발견 지도를 봐도 이 사망자가 10km까지 흘러가기도 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좀 유속이 매우 빨라서 좀 잠수나 또 수색, 인양 작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만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실종자들 구조 소식이 빨리 들려왔으면 좋겠는데요.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죠. 예, 우선 외교부에서도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여행사 측에서도
구명조끼 여부에 대해서는 착용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사고 당시가 유람선이 투어 코스를 끝내고 돌아오는 즈음이었기 때문에 특히 갑판 이해 승객들이 선내로 많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선내 수색 작업에도 또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이 정부의 대책도 알아보죠. 강경화 장관이 어젯밤에 현지로 출발을 했죠. 예, 강경화 장관이 어제 밤에 출발을 했습니다. 또 그 전에 이제 주 헝가리 대사를 만나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강경화 장관은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낮 3시쯤에 부다페스트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에서 그 합동 신속 대응팀도 꾸렸는데 규모도 확대가 됐습니다. 예, 당초 18명에서 39명으로 신속 대응팀이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우선 선발대 4명은 우리 시각으로 새벽 2시 반에 부다페스트에 도착을 했고요. 또 나머지 국제구조대, 심해 잠수 요원을 포함한 국제구조대는 어젯밤 8시